제12장 소망의 거울.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다. 12월 중순의 어느 날 아침, 호그와트는 밤새 내린 눈으로 하얗게 뒤덮였다. 호수는 꽁꽁 얼어붙었고 위즐리네 쌍둥이 형제는 눈덩이 몇 개의 마법을 걸어 키렐의 터번 뒤를 치고 튀어나오게 한 채로 벌을 받았다. 폭풍우가 올 듯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편물을 배달하기 위해 날아온 부엉이 몇 마리는 다시 날아가기 전에 해그리드에 의해 양호실로 실려가 간호를 받아야 했다. 모두들 크리스마스 휴일이 다가오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핀도르의 학생 휴게실과 연회장에는 난로가 훨훨 타오르고 있었지만 외풍이 심한 복도에는 냉기가 돌았으며 사나운 바람이 교실 창문을 뒤흔들었다. 무엇보다도 나쁜 것은 스네이프 교수의 수업이 저 아래 지하 감옥에서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곳에서는 숨을 쉬면 입김이 뿌옇게 피어올랐으므로 아이들은 가능하면 뜨거운 냄비 가까이에 있으려고 했다. 정말 안타까워. 한 번은 마법의 약 수업 시간에 드레이코 말포이가 말했다. 집에서 오라는 사람이 없어서 크리스마스를 호그와트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이야. 그는 말하면서 해리를 보고 있었다. 크레이브와 고일이 키득키득거렸다. 해리는 모르는 척하며 가루로 빻은 사자 물고기의 등뼈 무게를 쟀다. 말포이는 키디치 시합 이후 예전보다 훨씬 더 심술궂어졌다. 슬리데린이 졌다는 게 너무 분했던 그는 다음 시합에는 해리 대신 입 큰 청개구리를 수색꾼으로 쓰는 게 어떻겠느냐며 모두를 웃기려고 했다. 그러나 아무도 웃지 않자 그는 해리가 전혀 말을 듣지 않는 빗자루를 끈질기게 타고 있었던 것에 모두들 아주 감명받았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말포이는 질투도 나고 화도 나서 해리에게 가족다운 가족이 없다는 점을 들먹었던 것이다. 해리가 크리스마스에 프리베가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은 사실이었다. 맥고너글 교수가 일주일 전에 와서 휴일 동안 학교에 남아있을 학생들의 목록을 만들었는데 해리가 제일 먼저 서명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 이번 크리스마스는 어쩌면 최고의 크리스마스가 될지도 몰랐다. 론과 그의 형제들도 남아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즐리 부부가 찰리를 만나러 루마니아에 가기 때문이었다. 마법의 약 수업이 끝나 지하 감옥을 떠날 때 그들은 커다란 전나무 한 그루가 복도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걸 발견했다. 바닥에 삐죽이 나와 있는 두 개의 거대한 발과 헐떡이는 커다란 숨소리로 보아 나무 뒤에 해그리드가 있는 게 분명했다. 안녕 해그리드, 도와드릴까요? 론이 나뭇가지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며 말했다. 아니야 괜찮아 고마워 론. 길 좀 비켜줄래? 그들 뒤에 말포이의 차갑고 잠잠 빼는 목소리가 들렸다. 너 돈 벌려고 그러는 거니 위즐리? 호그와트를 졸업하면 넌 사냥터지기가 되면 좋겠다. 해그리드의 오두막이야말로 네 가족이 사는 곳에 비하면 궁전 같을 거야. 론이 말포이에게 덤버들었을 때 스네이프가 다가왔다. 위즐리! 론이 잡고 있던 말포이의 망토를 놓았다. 말포이가 먼저 약을 올렸습니다. 스네이프 교수님. 해그리드가 털투성이의 얼굴을 나무 뒤에서 삐죽이 내밀며 말했다. 말포이가 위즐리네 가족을 모욕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싸움은 호그와트 규칙에 어긋나요 해그리드. 스네이프가 구변 좋게 말했다. 그리핀도르 5점 감점이다. 위즐리 더 많이 감점되지 않은 걸 고맙게 여겨라. 자 어서들 들어가라 너희들 모두. 말포이와 그레이프와 고일이 나무를 난폭하게 밀고 지나가며 바늘 모양의 잎들이 여기저기 흩어놓았다. 그들은 희죽희죽 웃고 있었다. 저 녀석을 그냥! 론이 말포이의 등에다 대고 이빨을 갈며 말했다. 조만간 저 녀석을 가만두지 않겠어. 난 말포이하고 스네이프 둘 다 싫어. 해리가 말했다. 자, 기분 풀어.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니까. 해그리드가 말했다. 저 말이야 나랑 연회장으로 가보자. 기분 전환이 될 거야. 해그리드와 함께 연회장으로 가자 맥거나글 교수와 플리드윅 교수가 바쁘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있었다. 아 해그리드 정말 멋진 나무로군요. 저쪽 구석에 놔줄래요? 연회장은 눈이 부셨다. 벽에는 온통 크리스마스 장식용 꽃줄과 겨우사리가 매달려 있었고 작은 고드름이 반짝거리거나 수백 개의 촛불로 반짝반짝 빛나는 12개나 되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빙 둘러서 있었다. 휴일까지 며칠 남았지? 해그리드가 물었다. 단 하루요. 헤르미온느가 대답했다.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데 해리, 론 점심 먹기 전에 30분밖에 없어. 우리 도서실에 가기로 했잖아. 아, 그래 맞았어. 지팡이에서 황금빛 거품을 내어 새로운 트리를 장식하고 있는 플리드의 교수에게서 눈을 떼며 론이 말했다. 도서실? 휴일이 시작되기 전날에? 니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니? 해그리드가 연회장 밖으로 그들을 따라오며 말했다. 저희는 공부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니콜라스 플레멜에 대해 말씀하신 이후 쭉 그 사람이 누군지 찾고 있었어요. 해리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해그리드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잘 들어. 내가 말했지. 잊어버리라고. 저 개가 지키고 있는 건 너희들과는 아무 관계도 없어. 저희는 그저 니콜라스 플라멜이 누군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말해주시면 저희들이 고생을 안 해도 될 텐데요? 해리가 덧붙였다. 저희는 벌써 책을 수백 권도 더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어디에서도 찾지 못했어요. 그냥 힌트만 좀 주세요. 제가 분명 어딘가에서 그 이름을 읽었다고요.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해그리드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저희들 스스로 찾아내는 수밖에 없죠 뭐. 론이 말했고 그들은 기분이 상한 것 같은 해그리드를 내버려둔 채 급히 도서실로 갔다. 그들은 해그리드가 실수로 그 말을 내뱉은 이후 정말로 수많은 책을 뒤지며 플라멜이라는 이름을 찾고 있었다. 스네이프가 무엇을 훔치려고 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 방법 말고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플라멜이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 책에 실리게 되었는지를 전혀 몰랐으므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20세기의 위대한 마법사나 우리 시대에 주목할 만한 마법사들에도 없었다. 또 현대의 중요한 마술적인 발견들과 현대 마법의 발달 연구 체계도 빠져 있었다. 물론 그들이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 곳은 수만 권의 책과 수천 개의 책꽂이와 수백 개의 좁다란 통로가 있는 엄청나게 큰 도서실이었다. 헤르미온느가 찾아보기로 한 주제와 책 제목의 목록을 꺼내는 동안 론은 책꽂이 쪽으로 걸어가 책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뺐다. 해리는 제한구역 쪽을 두리번거렸다. 그는 플라멜이 저기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하고 한참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제한구역의 책을 훑어보려면 교수님이 서명한 특별 허가서가 필요했고 그걸 받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다. 거기 꽂혀있는 책은 호그와트에서는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 강력한 어둠의 마법이 들어있는 책으로 어둠의 마법을 막는 고등 방어술을 공부하는 고학년들만 읽었던 것이다. 뭘 찾고 있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리가 말했다. 사서인 핀스 부인이 깃털 먼지털이를 그에게 휘둘렸다. 그럼 나가는 게 좋겠다. 어서 나가. 해리는 진작 거짓말을 꾸며내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며 도서실을 나왔다. 해리와 론과 헤르미온느는 이미 핀스 부인에게는 플라멜에 관한 자료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물어보지 않는 게 좋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었다. 그녀에게서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스네이프가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될 위험을 각오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해리는 다른 두 사람이 무엇을 찾아내는지 보려고 복도 밖에서 기다렸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 작업을 시작한 지는 2주일이나 되었지만 수업 시간 사이사이에 짜투리 시간에만 조사했으므로 아무것도 찾지 못한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니었다.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핀스 부인의 끈질긴 감시 없이 오랫동안 정밀한 조사를 하는 것이었다. 5분 뒤쯤 론과 헤르미온느가 고개를 저으며 그에게 왔다. 그들은 점심을 먹으러 갔다. 내가 집에 가 있는 동안에도 계속 조사할 거지? 헤르미온느가 말했다. 뭐라도 찾으면 내게 부엉이를 보내줘. 그럼 넌 내 부모님이 혹시 플라멜이 누군지 알고 계신지 좀 물어볼 수 있겠다. 론이 말했다. 그분들에게 물어보는 게 안전할 거야. 아주 안전하지. 두 분 다 치과 의사니까 말이야. 헤르미온느가 대답했다. 휴일이 시작되자 론과 해리는 너무 즐겁게 보내느라 플라멜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못했다. 기숙사엔 학생들이 많지 않았고 학생휴게실은 텅 비어있다시피 해서 난로가에 있는 푹신한 안락의자는 완전히 그들 차지였다. 그들은 토스트 굽는 긴 포크로 찍어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무거나 빵, 잉글리시 머핀, 마시멜로우
그런 걸 먹으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앉아서 말포이를 쫓아낼 계획을 짜곤 했는데 그런 계획들이 설령 효과가 없다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재미있었다. 론은 또한 해리에게 마법사 체스를 가르쳐주기 시작했다. 마법사 체스 하는 법은 머글의 체스와 똑같았지만 말들이 살아있어서 정말로 전투에서 군대를 지휘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론의 체스 세트는 오래 써서인지 아주 낡고 초라했다. 그가 갖고 있는 물건들은 다 이전에 그의 가족 중 누군가가 쓰던 것이었는데 이 체스도 한때는 그의 할아버지가 쓰던 것이었다. 그러나 체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늙었다고 해서 게임에 지장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론은 그 인물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지휘하는 데 전혀 곤란을 겪지 않았다. 해리는 시무스 피니간이 빌려준 것들로 놀았는데 그 인물들은 해리를 전혀 믿지 않았다. 해리는 아직 체스를 잘하지 못한 데다가 그들이 충고한답시고 해리에게 각기 다른 충고를 해댔으므로 정신이 없었다. 날 거기로 보내지 마. 넌 저 나이트도 안 보이니? 글을 보내라고. 우린 저 녀석 없이도 잘 해나갈 수 있단 말이야.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 해리는 다음날 먹을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시간을 고대하며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선물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아침에 일찍 잠에서 깨었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띈 것은 침대 발치에 놓인 작은 꾸러미들이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리가 급히 침대에서 기어나와 가운을 입자 론이 아직 졸린 듯이 말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리도 인사를 했다. 이것 좀 볼래? 나 선물 받았어. 그럼 멀기도 했는데? 순무뿌리? 론이 해리 것보다 훨씬 큰 자신의 꾸러미로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해리는 맨 위에 있는 소포를 집었다. 그것은 두꺼운 갈색 포장지로 쌓여 있었는데 해리에게 해그리드가 라고 아무렇게나 휘갈겨 쓰여 있었다. 안에는 대충 깎은 나무 피리가 들어있었다. 해그리드가 직접 깎아서 만든 게 분명했다. 해리는 한번 불어보았다. 꼭 부엉이가 찍찍대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 아주 작은 두 번째 소포에는 편지가 들어있었다. 네가 보낸 전갈은 잘 받았다. 여기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동봉한다. 버논 이모부와 페투니아 이모가. 그 편지에는 50펜스짜리 동전이 붙여져 있었다. 친절하시군. 해리가 중얼거렸다. 그러나 론은 50펜스의 얼을 빼앗겼다. 이상하다. 모양이 기가 막힌데 이게 돈이야? 너 가져도 돼. 해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론을 보고 웃으며 말했다. 해그리드가 보낸 것, 이모와 이모부가 보낸 것. 그런데 이것들은 누가 보낸 거지? 저건 누가 보낸지 알 것 같아. 론이 얼굴을 약간 붉히며 울퉁불퉁한 소포를 가리켰다. 우리 엄마야. 엄마께 네가 선물을 받는 건 생각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거든. 아니 이럴 수가. 그가 투덜댔다. 엄마가 내게 위즐리가 특제 스웨터를 만들어주셨어. 해리가 소포를 뜯자 손으로 뜬 두꺼운 에메랄드빛 스웨터와 집에서 만든 퍼지가 나왔다. 엄마는 매년 우리에게 스웨터를 떠주셔. 론이 자기 것도 풀며 말했다. 내 건 언제나 밤색이야. 정말 좋으신 엄마다. 해리가 퍼지를 맛있게 한 입 먹으며 말했다. 해리의 다음 선물에도 사탕과자가 들어있었다. 헤르미온느가 보낸 커다란 개구리 초콜릿 상자였다. 이제 마지막 꾸러미 하나만 남아있었다. 해리는 살짝 접혀져 있는 그 꾸러미를 집어들고 만져보았다. 아주 가벼웠다. 그는 소포를 풀었다. 그러자 뭔가 부드러운 은혜색 물질이 마룻바닥으로 주르르 미끄러져 내렸다. 론은 놀란 나머지 숨을 쉬지 못했다. 전에 들어본 적 있는 물건인 것 같아. 론이 헤르미온느가 보낸 온갖 맛이 나는 강낭콩 모양의 젤리 상자를 내려오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내가 알고 있는 바로 그거라면? 그건 진짜 귀하고 진짜 값비싼 거야. 이게 뭔데? 해리는 마룻바닥에서 그 반짝이는 은빛 옷을 집어들었다. 그것은 촉감도 이상했다. 그건 투명 망토야. 론이 경외감에 찬 표정으로 말했다. 확실해. 한번 입어봐. 해리가 그 망토를 어깨에 걸치자 론이 비명을 질렀다. 맞아. 아래를 봐. 해리가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았지만 발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는 거울 앞으로 달려갔다. 거울에 비친 영상은 확실히 몸은 전혀 보이지 않고 머리만 공중에 떠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이번에는 망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쓰자 거울 속 영상이 완전히 사라졌다. 론이 갑자기 말했다. 편지가 있어. 망토에서 편지가 떨어졌어. 해리는 망토를 급히 벗고 편지를 집었다. 그것은
그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좁다랗고 꼬불꼬불한 글씨체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을 내게 맡기셨다. 이제 내게 돌려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잘 사용하거라. 메리 크리스마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다. 해리는 그 편지를 뚫어지게 보았다. 론은 망토에 감탄하면서 말했다. 이런 걸 받을 수 있다면 나 무슨 짓이라도 하겠어. 무슨 짓이라도. 왜 그래? 아무것도 아냐. 해리가 말했다. 그는 아주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누가 이 망토를 보냈을까? 이것이 정말로 한때 아버지 것이었을까? 해리가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기숙사 문이 왈칵 열리며 프레드와 조지 위즐리 형제가 뛰어들어왔다. 해리는 얼른 망토를 보이지 않게 쑤셔 넣었다. 아직은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야, 봐! 해리도 위즐리네 스웨터를 가졌지? 프레드와 조지는 파란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는데 하나에는 노란색으로 커다랗게 프레드의 F자가 수놓아져 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조지의 G자가 수놓아져 있었다. 그런데 해리의 스웨터가 우리 것보다 더 좋군. 프레드가 해리의 스웨터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넌 우리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더 공을 들이신 게 분명해. 넌 왜 스웨터를 입고 있지 않니, 론? 조지가 물었다. 자, 어서 입어. 따뜻하고 좋아. 난 밤색은 싫어. 론이 스웨터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어 입으며 전혀 내키지 않은 듯 투덜거렸다. 네 스웨터엔 문자가 안 쓰여있네. 조지가 말했다. 넌 네 이름을 잊어먹지 않는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일 거야. 그렇다고 우리가 멍청하다는 건 아니야. 우리도 우리 이름이 지레즈와 포지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니? 퍼시 위즐리가 못마땅한 얼굴로 문으로 고개를 디밀었다. 프레드에게 잡힌 팔에 울퉁불퉁한 스웨터가 들려있는 것으로 봐서 그 역시 선물을 풀어보고 있었던 게 분명했다. 반장이라는 뜻의 피네. 입어, 퍼시 형. 어서. 우리 모두 스웨터를 입고 있잖아. 해리도 있단 말이야. 난 입고 싶지 않아. 쌍둥이 형제가 퍼시 머리 위로 스웨터를 억지로 입히려다가 안경이 삐뚤어지자 퍼시가 탁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설마 반장들과 지낼 일은 없겠지. 조지가 말했다. 크리스마스는 가족을 위한 시간이잖아. 쌍둥이 형제는 스웨터로 퍼시의 양팔을 뒤로 묶고 방에서 걸어나가겠다. 해리는 평생 그런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를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100마리의 살찐 칠면조고기와 산더미 같은 구운 감자와 삶은 감자, 타원형의 큰 접시에 담긴 가늘고 작은 소시지, 움푹한 그릇에 담긴 버터 바른 콩, 은빛 그릇에 담긴 진한 그레이비 소스와 크랜베리 소스. 그리고 테이블에 몇 센티미터마다 놓인 마법사의 폭죽 더미. 이 폭죽은 더즐리 가족이 가끔 사고 냈던 안에 작은 플라스틱 장난감과 얇은 종이 모자가 들어있는 시시한 먹을 폭죽과는 전혀 달랐다. 해리가 프레드와 함께 마법사의 폭죽 하나를 잡아당겼는데 그것은 그냥 탕 하고 터지는 것이 아니라 대포 같은 폭발음을 내며 터져 모두를 푸른 연기구름 속으로 빨아들였고 터진 폭죽 안에서는 해군 소장의 모자와 살아있는 하얀 쥐 몇 마리가 쏟아져 나왔다. 교수님들이 앉아있는 상석에서는 덤블도어가 마법사 모자 대신 여자아이들이 쓰는 꽃무늬 모자를 쓰고 프리트윅 교수가 막 읽어준 농담에 즐거워하고 있었다. 칠면조 요리에 이어 화려하게 장식된 크리스마스 푸딩이 나왔다. 퍼시는 먹던 푸딩에 파묻혀 있던 은시클 때문에 하마터면 이빨이 부러질 뻔했다. 해그리드는 또 연거푸 포도주를 마시더니 얼굴이 점점 더 새빨개져서 마침내 맥고나글 교수의 볼에 입을 맞추었는데 해리는 맥고나글 교수가 모자를 한쪽으로 기울어뜨린 채 얼굴을 붉히며 낄낄거리고 웃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마침내 식사를 끝내고 일어설 때 해리의 양손에는 터지지 않는 투명한 풍선과 홍 만들기 세트와 새로운 마법사 체스 세트를 포함해 폭죽에서 나온 물건들이 잔뜩 들려 있었다. 하얀 쥐들은 다 사라지고 없었는데 해리는 그 쥐들이 노리스 부인의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불쾌한 예감이 들었다. 해리와 위즐리 형제들은 정원에서 격렬한 눈싸움을 하며 신나는 저녁 시간을 보냈다.
그 뒤 그들은 푹 젖어서 덜덜 떨리는 데다가 숨이 차서 헐떡이며 그리핀도르 학생 휴게실의 난로가로 돌아왔다. 해리는 난로가에서 새 체스 세트를 가지고 게임을 했는데 론에게 엄청나게 많이 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퍼시가 옆에서 엉터리 hun수를 들지만 않았어도 그렇게 크게 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칠면조 고기 샌드위치와 핫케이크와 트리플과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먹은 뒤여서 모두들 배가 너무 부르고 졸렸으므로 잠자리에 들 때까지 그들은 그저 퍼시가 자기 반장 배지를 훔친 프레드와 조지를 잡으려고 그리핀도르 탑 여기저기를 쫓아다니는 것을 보며 가만히 앉아있기만 했다. 오늘은 해리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였다. 그러나 온종일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게 있었다. 해리는 침대로 기어 들어가서야 비로소 마음을 놓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도대체 그에게 투명망토를 보낸 사람은 누구일까? 론은 칠면조 고기와 케이크를 잔뜩 먹은 데다 풀어야 할 수수께끼 같은 게 전혀 없었으므로 침대 커튼을 끌어내리자마자 깊이 잠들어 버렸다. 해리는 침대 한쪽으로 몸을 굽히고 밑에서 투명 망토를 꺼냈다. 아버지의 망토. 이것은 아버지의 망토였다. 망토는 비단보다도 부드럽고 공기처럼 가벼웠다. 잘 사용하거라. 편지엔 그렇게 쓰여 있었다. 해리는 망토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는 침대에서 빠져나와 망토로 몸을 감쌌다. 다리를 내려다보자 달빛과 그림자밖에 보이지 않았다. 아주 신기한 느낌이었다. 잘 사용하거라. 갑자기 해리는 잠이 번쩍 깨는 기분이 들었다. 이 망토만 있으면 호그와트 전체가 그에게 열려 있었다. 어둠과 정적 속에 그렇게 서 있자 흥분이 밀려왔다. 이 망토를 입으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이다. 어디를 가도 필치는 절대로 모를 것이다. 론이 꿈을 꾸는지 툴툴거렸다. 그를 깨워야 할까? 잠시 망설여졌다. 아버지의 망토.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그 무엇이 느껴지는 듯했다. 처음이었다. 해리는 그 망토를 혼자 사용하고 싶었다. 해리는 살금살금 기숙사를 빠져나와 계단 아래로 내려갔고 학생 휴게실을 지나 초상화 구명으로 기어나갔다. 거기 누구세요? 뚱보 여인이 큰 소리로 투덜거렸다. 해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걸음을 빨리 했다. 어디로 가야 하지? 해리는 멈춰서서 생각했다. 가슴이 뛰고 있었다. 바로 그때 퍼뜩 무슨 생각이 떠올랐다. 도서실의 제한구역. 그는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플라멜이 누군지 알아낼 때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읽을 수 있을 것이다. 해리는 투명망토를 몸에 바짝 붙이고 출발했다. 도서실은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어두웠다. 해리는 진열된 책들을 볼 수 있도록 등불을 켰다. 등불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자기의 팔로 등불을 떠받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음에도 그 광경은 섬뜩했다. 제한구역은 도서실 바로 뒤에 있었다. 도서실과 제한구역의 경계선 너머로 조심스럽게 넘어간 뒤 해리는 책 제목들을 읽기 위해 등불을 들어 올렸다. 그러나 제목들을 보아서는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다. 벗겨 떨어지고 빛깔이 바늘한 그 책들의 황금색 글자들은 해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쓰인 단어였다. 아예 제목이 없는 것도 있는가 하면 어떤 책에는 피처럼 보이는 거무스름한 얼룩이 묻어 있었다.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그리고 환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웬일인지 그 책들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걸 책들이 알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